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금 주식의 명쾌한 타이밍 이들림의 황주명 대표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베스트 스탁에서 최고의 주식과 또 최고의 주식이었던 종목들을 살펴보고 여러분들의 종목이 정말 베스트 스탁이었는지 한번 확인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시장이 위기이지만 기회다라는 얘기가 정말 많이 와닿으실 수 있는 시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궁금하신 종목들 함께 소통하는 시간 가지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아래 하단 보시게 되면 참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화는 02-3772-0263번, 문자 샵 3772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 3요소 함께 보내주시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힘들었던 내용들, 또 여러분들이 정말 궁금했던 내용들, 또 제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로 함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힘들수록 중심을 잘 잡으면 오히려 만개에 대한 꽃에 대한 기쁨이 더 기쁠 수도 있으니까요. 힘든 시장 이겨낼 수 있는 종목들 또 함께 소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 참여뿐만 아니라 또 더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양한 정보들과 또 주식은 항상 공부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부분, 공부를 하셔야 된다. 그럼 불안하지 않다. 알면 안 불안한 거거든요. 우리가 불확실성의 불안감 속에서 확실성을 만들어주는 시간 아래 하단에 보시게 되면 QR코드와 샵3772 황주명 통해서 가능하시고요. 참여하실 때는요. 그 QR코드 같은 경우는 비밀번호 7777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열심히 참여해 주신 분에 한해서는요. 제가 또 교재 2권 샵3772로 보내드립니다. 제 책 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제 책 출간하기 전에 숨겨져 있는 비서라고 표현이 될까요? 비매품이라고 표현이 될까요? 이거는 출간되기 전에 마지막 책들이니까 오늘 열심히 참여해서 받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아마 4월 달에는 또 제 책 책줄과 함께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자, 제가 또 오늘 여러분들과 또 함께한다는 생각으로 정말 많이 준비해 갖고 왔는데 어쨌든 이번 주 시장을 좀 잘 봐야 되잖아요. 그죠? 이번 주 시장을 보고 또 다음 주 시장까지 함께 이렇게 좀 쳐다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시장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가 100달러 이하 하회 이 이슈가 제일 먼저 시작될 것 같아요. 물가상승폭 완화 기대라는 내용인데 정확히 맞추지 않았습니까? 제가 요거는 조금 자신 있습니다. 제가 유가 다들 200달러 간다고 할 때 제가 유가가 마진이 55에서 60이면은 120이면 2배인데 여기서 누구든 증산할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유가 오히려 100달러 하회로 보는 게 좋지 않을까요라고 얘기했는데 기가 막히게 이거 맞췄네요. 예, 그러면서 물가 상승폭 완화 기대까지 이야기를 드렸는데 유가는 한 120달러 정도면 좀 풋 쪽으로 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항상 상식선상에서 시장을 바라보자고 그러죠. 좋을 때는요 다 좋다고 그래요. 나쁠 땐 다 나쁘다. 그때 중심을 잡아주는 사람이 정말 제대로 된 어떠한 포지션을 보여주는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자부할 수 있는 게 유가 120달러에서 하방에 있겠다. 그리고 여기서 오히려 물가 안정성과 함께 시장 턴어라운드 얘기했는데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지 않으셨을까. 또 이걸로 인해서 또 수익이 보신 분도 있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삼성전자는 당분간 조금 조심스럽게 보자라고 얘기 드렸어요. 뭐 삼성전자 매수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 많이 주셨는데 저는 글쎄요. 이제 당분간 유동성 부족으로 삼성전자는 힘들 것 같습니다. 다만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은 큽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시장이 턴어라운드 하더라도 삼성전자는 지금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여기서 뭐 시총 400조 지금 근처까지 온 상황에서 뭐 더 큰 약세를 바라보는 거는 어렵지만 350조까지 열릴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나쁘냐 좋냐 했을 땐 전 좋습니다. 회사는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고 펀더멘탈도 좋은 상황이지만 지금 상속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안 된 상황 속에서는 적극적인 매수 혹은 큰 폭의 상승을 기대하는 것은 어려우니 삼성전자는 당분간만 좀 배제시키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물론 나중에 모든 게 해소되거나 다시 본질의 가치를 찾겠지만 시간적 가치 때문에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변동성 강화가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이제 뭐 금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왔다 갔다 거리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오히려 유가 하락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리오프닝 이슈가 또 두각되고 있고 이제 뭐 위드 코로나라는 부분이 진짜로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조금씩 더 거리 제한 해제 뭐 이런 부분도 이슈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양세를 본다라고 하면 오히려 이제는 좀 악재들이
좀 면역이 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면역이 돼가면서 오히려 좀 새로운 것을 꿈꾸고 있는 이런 시대다. 하지만 그 악재가 없어진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항상 상승폭에 대한 그 큰 폭의 상승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좀 꾸역꾸역 올라가면서 새로운 트렌드와 새로운 이슈에 대해서 시장이 바라보고 있다. 요 정도로 아마 정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마 이 시장에 대한 흐름은 다음 주도 똑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종합주가 지수를 보게 된다면 주가 지수가 코스피 기준으로 봤을 때 2707에서 2765.20 요 정도 상승으로 좀 보여줬는데 긍정적인 부분은 뭐냐면 저점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는 거. 요 부분은 좀 긍정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2600이 아니라 저점도 고점도 2700대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조금은 의미 있는 수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는 2900선이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2900에서 한 4,500 사이의 박스권 형태 그러면서 개별 종목들에 대한 순환매 상승세 이렇게 좀 시장을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조심스럽게 드리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럼 시장이 이번 주장은 어떤 섹터들이 움직였나 굉장히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 종목은 크게 안 움직인 것 같은데 시장에 또 움직인 종목들이 있다 보니까 자, 그 세 가지 섹터를 좀 체크하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제 화장품주들이 좀 상승을 했습니다. 리오프닝 관련된 수혜가 이슈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화장품주로는 뭐 이스암블, 토니모리, 한국화장품 등이 상승을 했습니다. 제가 저번에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마스크 쓸 만큼 화장품을 안 써도 됐는데 이제 마스크를 벗게 되면 그만큼 더 화장품이 들어가지 않을까요? 라고 우스갯소리로 저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어쨌든 간 시장도 비슷한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관련된 섹터들에 대한 종목들이 좀 강한 상승을 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단발적 이슈가 될지 아니면 지속적 이슈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쌍방울 관련주들이 좀 움직였어요. 사실은 쌍용차 인수 기대감 때문에 상승을 했는데 이런 것들은 좀 조심스럽게 보셔야 돼요. 사실 에디슨 EV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뭐 끝까지 쌍용차 인수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는 이유기 때문에 항상 대응 영역으로 보셔야 되는데 이번 주 그냥 특징주로서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쌍방울, 광림, 나노스 뭐 관련해서 컨소시엄을 이루고 있거나 관련된 회사가 이루어졌던 부분들이 좀 상승을 했지만 조심스럽게 보시자라는 부분은 항상 좀 체크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1분기가 드디어 끝났습니다.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1분기였는데 1분기 기준으로 이제 실적 기준주들이 좀 상승을 했었죠. 그러면서 뭐 롯데정밀화학이라든지 그 다음에 실적이 좋을 것 같은 예상했던 FNF, 뭐 CJ제일제당 뭐 이런 종목들이 실적 기대감과 함께 그러니까 1분기 실적이 좋아질 것 같으면 다음 분기도 또 기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기준으로 해서 종목이 좀 움직였다. 전체적인 흐름을 보게 된다면 이제는 시장이 너무 이렇게 급하게 하락하거나 급하게 올라가는 부분은 발생하지 않고 있으면서 오히려 악재에 대한 면역이 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리오프닝 수혜주라든지 새로운 테마나 이슈, 그러니까 큰 종목들이 가는 것보다는 중소형주 중에 테마 이슈를 받고 상승하는 종목들이 많아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좀 시장을 바라보면 좋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지금 이번 주장과 또 다음 주장 흐름 여러분들과 함께 했고요. 자, 전화 하단 보시게 되면은 지금 여기 참여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02-3772-0263번 문자 샵 3772 종목명, 매수가, 비중 세 가지 꼭 포함해서 전화 주시거나 문자 주시게 되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많은 문의 주시고 계시는데 바로 또 연결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자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를 지금 많이 보내주시고 계시네요. 한네트라는 종목을 보내주셨네요. 자, 한네트 같은 경우 11,000원 비중 8%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비중은 생각보다 좀 많이 갖고 계시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근데 아마 들어가신 이유를 보게 되면 이제 요런 이슈들이 많았을 거예요. 뭐냐면 시장에서 일단은 뭐 디지털 자산, 디지털 금융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사실 요즘에 이제 최고 많이 이야기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우크라이나 사태와 그다음에 러시아 사태를 겪고 나서 정말 공용될 수 있는 돈은 무엇인가? 달러가 아니었을 때, 달러가 됐을 때 무슨 돈이 공용될 수 있을 건가 하는데 재미있는 게 비트코인에 대한 얘기들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에 대한 이슈가 좀 나오게 되면서 그러면 중앙 통제될 수 있는 코인은 없을까? 가상 가치는 없을까라고 하면서 어떤 가치가 추가적으로 나왔냐면
결국은 디지털 금융에 대한 이슈가 나왔습니다. 한네트는 디지털 금융 관련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 종목이 차트상으로 보게 되면 조금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저항이 뚜렷하게 좀 있어요. 그 자리가 어디냐면 11,800원 정도 자리가 됩니다. 회사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나쁜 국면은 아닌데 어쨌든 간 주가 상황에서는 지지와 저항이 좀 뚜렷하게 잡히는 종목이라 오히려 비중 8%이기 때문에 8,000원 언저리 내려왔을 때 평단 좀 낮추시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만약에 11,000원이 그냥 온다라고 했을 경우에 전략 매도 의견 드리고요. 만약에 추가 매수하겠다라고 하면 8,000원 이하에서 매수하셔서 오히려 11,000원에 전략 매도하는 전략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슈는 중요합니다. 이슈는 디지털 금융이기 때문에 어쨌든 미래 트렌드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주목받을 수 있다. 하지만 강력하게 가기에는 지금 다소 부진한 모습이기 때문에 11,000원의 저항을 두시고 다시 분할 매수해서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종목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또 시청자분과 함께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보유하고 있으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삼성전기고 매수가는 18만 3,500원에 비중 22%입니다. 네, 삼성전기 18만 3,500원에 비중 22%. 삼성전기 뭐 들어가기는 특별한 이유 있으십니까? MLCC 업황도 좋고 실적도 잘 나오고 하니까 들어갔는데 계속 빠지기만 하네요. 네, 그게 조금 아쉬움이 있으실 것 같아요. 사실은 삼성전기는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회사 자체에도 컨디션도 좋아지고 있고 작년도에 뭐 다시 1조 5천억 정도의 영업이익도 내게 되면서 1조 클럽에도 들어왔습니다. 그만큼 이제 회사에 대한 펀더멘탈이나 가치도 좋고 또 자본도 한 7조 정도 되는 회사인데 시총이 지금 12조밖에 안 됩니다. 사실 이 종목은 한 15조, 14조, 15조까지는 가 있어도 전혀 어색한 종목은 아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사실 큰형님, 작은형님 할 때 큰형님이 좀 안 가잖아요. 삼성전자가 안 가다 보니 좀 약세를 보이는 건 있지만 어느 순간 디커플링은 될 것 같아요. 뭐냐면 삼성전자가 멈춰있다고 해서 삼성전자가 멈추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삼성전기 다시 MLCC라는 거는 이제 점점 반도체를 집약적으로 잘 만들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점점 소형화되는 제품 안에 얼만큼 반도체를 잘 집어넣을 수 있느냐가 기술인데 MLCC 같은 경우는 이제 누적해서 쓰는 반도체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공간을 최대한 활용을 잘하겠다. 이게 이제 지금 반도체 기술의 MLCC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차트 상황으로 보게 된다면 지금 차트가 그래도 지키려고 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16만 원 정도 자리는 지키려고 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자리는 우려될 만한 자리는 아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쭉 올라가다 보면은 쭉 저항 구간이 보이는데 원래 이 종목은 20만 원 이상 가도 전혀 어색한 종목이 아닙니다. 일전에도 많이 삼성전기에 대해서 문의를 많이 주시고 계시는데 정고점이 넘어도 이상하진 않은데 지금 타이밍상으로 보게 됐을 경우에는 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니 제가 볼 때는 18만 한 8,000원, 9,000원 정도 사이에는 정리를 하면 좋지 않으실까. 아니면 본전에서 좀 정리를 하시고 한 18만 4,000원 정도에 정리를 하신 다음에 다시 재접근하는 전략이 좋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삼성전기 본질의 가치로 봤을 때는 24만 원 제시드릴 수 있다. 하지만 시장의 여러 가지 상황과 그다음에 지금 관련된 섹터들의 좀 둔화된 느낌 이런 부분들 때문에 18만 4,000원에 매도를 드리고요. 조금 여유롭게 보신다면 18만 9,000원 매도 드리고 그다음에 장기적인 플랜에선 24만 원까지 드리겠습니다. 손절 라인은 15만 원 정도 제시 드리겠는데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종목은 어두움이 있으면 결국은 이 꿈이 있다면 다시 빛을 바라보니까 이것은 빛을 바라볼 종목이다. 이렇게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십니까? 지금 좀 많이 빠졌는데 네네. 만약에 그렇게 올라간다고 하면 더 사도 됩니까? 지금 추가 매수하시는 것보다 16만 원 이하에서 한 8% 정도 추가 매수해서 평단 낮추시는 건 나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 종목이 좋은데도 안 가면 너무 안타까워요. 근데 주식은요, 또 회귀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말 종목이 좋고 실적이 좋아진다라고 하면 또 특별한 악재가 없다면 다시 돌아설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또 다음 시청자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네. 보유하고 있으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마이넥스트 네, 16,439원. 16,000. 네. 네. 16,439원에 10%거든요. 아, 네네. 뭐 네, 바이넥스. 대표님. 네, 말씀해 네. 주세요. 네. 대표님, 제가 2021년 5월 초에
바이네스를 고점에 사서 추매를 몇 번씩 해서 단가를 이렇게 낮추어 놨거든요. 네네. 그래서 요 송도 오송 바이오 공장도 풀 가동한다고 그렇게 하고 올해 영업이익도 한 225억 작년에 비해 증가했는데 움직일 듯 하면서 움직이지 않는데 앞으로 전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분석 열심히 잘 해주셨고요. 잘 될 것 같습니다. 원래 공부하고 산 종목은 손해보는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예. 바이넥스 같은 경우도 충분히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인 게 말씀하셨다시피 제약바이오 중에 제가 항상 제조업이 포함되어 있는 제약바이오가 좋다라고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제조업에 특화되어 있는 업체라고, 제조업에 특화되어 있는 국가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케미컬이라든지 제약바이오 쪽에서 이제 두각을 받고 있는 업체인데 CDMO로 하는 업체입니다. CDMO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결국은 뭐 제약바이오 업체들이 대부분 R&D라든지 어떤 임상 결과 이런 것만 갖고 이슈가 돼요. 근데 그것을 이제 위탁 생산을 맡기거든요. 우리 거 약 좀 만들어줘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바이넥스에다가 이제 맡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중견 기업들 같은 경우에 이제 클린룸도 보유하고 있어야 되고 대규모 공장도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데 말씀하셨다시피 오송이라든지 공장들에 대한 또 가동 기대감 이런 부분들까지 있다라고 하면 충분히 바이넥스는 두각받을 수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작년도에도 이제 100억 이상은 충분히 만들어내는 기초 체력이 됐습니다. 예, 100억 이상의 기초 체력은 됐고 또 자본도 지금 1,800억 정도 실적이 유지가 되다 보니까 이제 자본도 올라오게 되는 그런 긍정적인 이슈를 갖고 있습니다. 부채는 한 913억 정도인데 회사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 종목은 한 8천억까지는 가도 무난하다.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한 5천억, 5,100억 정도인데 60% 정도의 상승폭의 여력은 있습니다. 그러면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한 16,000원 부근인데 그러면 8,000원 하면 24,000원 이 정도까지 간다 했을 때 이 종목이 무리수가 있느냐? 무리수는 없습니다. 그럼 다만 이 종목이 왜 지지지지 흘러내려왔느냐? 시장에서 그냥 이슈를 못 받은 거예요. 시장은 또 그 유행에 민감합니다. 유행에서 바이오주들이 좀 미처 가까이 가지 못하다 보니까 그와 함께 좀 같이 내려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유행이 불게 된다면 이 종목은 트레이딩을 두 번의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19,000원에서 반매도, 19,000원에서 반매도, 23,000원에서 전량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19,000원, 23,000원 이상은 왜 안 보나요? 저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23,000원에서는 전량 매도 의견 좀 드리겠고요. 지금은 5천억 언저리에서는 편안한 자리입니다. 이게 5천억 정도 평가받는다고 했을 때는 지금 저평가 밸류에이션 평가이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되실 것 같고요. 굳이 손절 라인 본다고 하면 12,000원이지만 걱정 안 하시고 좀 빠지면 오히려 12,000원 언저리가 내려온 근처라면 매수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일단은 19,000원에서 반매도, 23,000원에서 전량 매도 그리고 제가 말씀드릴 때 12,000원에서 오히려 추가 매수도 가능한 종목이다. 지금은 대신에 매수하지 마시고 본전의 자리에 오거나 트레이딩하는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십니까? 대표님 그러면 2차 분할 매도하라는 얘기죠? 네, 19,000원, 23,000원 매도 전략 23,000.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대표님 한 달 전에 네. 제가 화일 약품 네네. 종목 상담한 거 네네. 최근에 네. 저 매수가가 위로까지 와서 네. 이렇게 수익 익대사했거든요.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네, 성공 투자 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계세요. 네. 이렇게 또 응원의 전화도 주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정말 수익 많이 응원하고요. 제가 토요일 날 또 여러분들과 이렇게 함께하는 또 보람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다음 시청자분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부여하고 있으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애니 플러스 네. 4,120원에 45%요. 애니 플러스 4,120원에 비중 45%. 좀 비중이 많으신데 이 종목 들어가게 된 특별한 이유 있으십니까? 가격도 오늘도 바닥에 온 것 같고 또 영업이익도 좋아서 샀거든요. 네, 요즘에 이제 깜짝적인 영업이익이 좀 변화가 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요즘에 이제 애니플러스에 대해서 이슈가 참 많았던 종목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뭐 메타버스라든지 2차 전지, 그다음에 제약바이오 이쪽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 이제 애니메이션을 핵심 콘텐츠로 해서 N이죠, 그죠? N이 플러스 한다 해서 방송 사업으로 출범을 했는데요. 최근에 이제 그 방송 콘텐츠, 뭐 웹툰 이런 쪽에 이슈가 높다 보니까 실적이 좀 많이 좋아지고 있는 케이스가 됐습니다. 작년도 이게 재작년이죠. 2020년도까지만 해도 실적이 마이너스 10억이었던 회사입니다. 근데 2021년도에 130억의 영업이익을 찍게 되면서 회사 자체가 많이 변화가 됐고요. 그리고 자본도 이제 462억 정도로 좀 단단하게 자본 자체도 좀 들어오게 되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좀 탈바꿈되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주가가 이제 잘 갔는데 지금 현재 시총이 한 1,360억, 한 1,500억 이 정도의 구간에 있는데요. 지지저항으로 구간으로 보시게 된다면 뭐 지금 4,120원 지지저항 트레이딩으로는 괜찮게 매수하셨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7,000원 기준으로 해서 지금 4,000원이라고 했을 경우에 약 40% 정도 조정을 받았고요. 40% 조정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딱 피보나치 조정 때 38.2% 조정 때까지 내려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반등을 기대해야 되는데 자, 지금 자리에서 이 종목이 조금 아쉬운 건 1,500억대 정도의 저항이 조금 보입니다. 1,500억대 정도의 저항이 보이는데 지금 쭉 올라가다 보면은 5,000원, 4,900원대 슈팅을 몇 번 도전을 하다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 자리를 돌파를 확인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박스 트레이딩이 나올 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종목이 좀 작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좀 빠른 대응이 필요할 텐데 4,800원 정도에는 매도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돌파를 하거나 아니면 내려올 때 매수가 좋고요. 지금은 단기 박스 트레이딩 좋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서 목표가 4,800원을 제시드리고요. 손절 라인은 3,800원 제시드리겠는데 지금은 지지대 구간이 닿았으니까 오히려 4,800원 기대해 보시면서 접근하셔도 좋다. 이렇게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십니까? 아, 예, 됐습니다. 네, 성공투자 되십시오. 네, 항상 주식은 우리가 이제 메타버스, 2차 제약바를 공부하면서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항상 열심히 공부하시는 전략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래 하단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과 함께 또 제가 공부하는 시간을 준비해 놨으니까요. QR코드와 또 샵 3772 통해서 참여 가능하시니까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또 지금 여러분들께서 항상 제가 공부를 많이 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 공부라는 게 주식 기법만의 공부가 아닙니다. 정말 여러 가지 트렌드와 흐름에 대한 공부도 필요하니까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제가 여러분들과 이제 또 소통하는 시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보유하고 있는 종목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SK 스퀘어 네. 57,000원 1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SK 스퀘어 비중 네. 가격 57,000원 비중 10%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SK 스퀘어 접근하시기에 특별한 이유 있으십니까? 아, 이게 그 SK텔레콤에서 분사돼서 상장한 지 한 6개월 정도 된 것 같고요. 네네. 그 지금 최저가로다가 내려간 것 같아서 네네. 그 매수를 하게 됐습니다. 사실 SK 스퀘어는 그쵸 굉장히 큰 꿈을 갖고 분할을 한 거죠. 내가 메타버스의 대장이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SK텔레콤에서 이제 분사가 됐습니다. 사실 통신사로만 남아 있으면은 두각을 못 봤잖아요, 그죠? 항상 통신사 이슈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SK 스퀘어가 딱 준비하는 기업이고 아마 굉장히 좋은 기업이 될 거라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자, 57,000원이면 그래도 21선 돌파하면서 좀 접근하신 거라서 타이밍도 좀 잘 접근하신 것 같아요. 흘러내리다가 최근에 이제 21선 각도가 이렇게 좀 올라서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추세 전환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회사 자체는 굉장히 좀 좋다. 그리고 또 타이밍도 좋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시총이 한 8조 정도 됩니다. 8조 정도 되는데 10조는 넘어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그래도 어떠한 그 흐름이 있지. 그리고 또 어쨌든 대기업으로서의 그 명예도 있잖아요. 10조 밑에 있는 건 조금은 아쉬운 기업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한 15조 정도까지 가 있어도 누가 비싸다고 하실 분들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 한 50% 정도 상승 여력 한 12조 정도까지는 저는 무난하다. 그러면 얼마냐? 전 고점 8, 9만 원짜리 있잖아요. 그 정도까지는 다시 가야 된다고 봐요, 이 종목은. 그러니까 네. 그 정도라고 봤을 경우에 조금 뭐 단기적인 접근이십니까? 아니면 좀 길게 가져가실 수도 있으십니까? 한 중기 정도 뭐 한 3개월에서 한 5개월 정도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3개월에서 5개월 정도면 8만 원까지는 충분히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8만 원 정도 잡으시고요.
본질적인 가치로 봤을 때는 제가 볼 때는 한 10만 원 넘어갈 것 같거든요. 근데 예. 8만 원이 어쨌든 시작하고 나서 고가로 형성됐던 자리이기 때문에 목표가 8만 원.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10만 원 이상 제시드리고요. 손절 라인은 5만 원 제시드리겠는데 지금은 싼 가격 맞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좀 편안하게 보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십니까?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네. 추매는 좀 더 해도 되겠죠? 추매는 5만 5천 원 밑으로. 왜냐하면 지금 평단 좀 낮추려고 우리가 추매를 하니까 5만 5천 원 그렇죠. 밑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 되십시오. 우리가 좋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적금식으로 사도 좋습니다. 뭐 예를 들면 SK스퀘어를 6만 원 밑으로 해서 내가 한 달마다 적금식으로 사겠다. 이렇게 한 다음에 나중에 8만 원 와서 매도해야지. 이런 식의 로직도 좋다. 그러니까 항상 주식은 다양한 또 투자법이 있다라는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또 다음 시청자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보유하고 계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에이스테크요. 에이스테크 매수가 비중은 네네. 어떻게 되십니까? 19,600원에 20%예요. 19,600원에 비중 20%. 뭐 에이스테크 접근하시게 된 뭐 이유 있으십니까? 제가 매수했을 때는 그때는 화이브지가 굉장히 잘 올라갔거든요. 좀 오래됐어요, 이게. 그쵸, 그쵸. 몇 년 됐는데. 네네. 근데 요즘에 좀 했는데 그 뒤로부터 계속, 떨어져갖고 매도도 못하고 손절도 못하고. 예. 그러다 보니까 좀 네, 아쉬움도 있고. 네. 에이스테크 회사는 참 좋은데 말씀하신 정확한 그 핵심을 짚고 계세요. 뭐냐면 우리가 코로나 이후로 5G 투자가 아예 안 돼버렸잖아요. 그죠? 그리고 네. 또 5G가 뭐냐면 통과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6G로 바로 넘어가서 인공위성 써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슈도 있어요. 근데 네. 에이스테크는 또 삼성전자가 사랑하는 종목이잖아요. 그죠? 삼성전자랑 지속적으로 또 협업도 하고 있고 진행도 되다 보니까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접근했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시총 한 5,421억 정도 되는데 꿈을 좀 바라보면서 봐야 될 종목이긴 한데요. 2만 원, 19,600원에 매수하셨는데 전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언제든지 실적은 턴어라운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적자가 굉장히 큰 폭이긴 하지만 5G랑 6G는 결국은 와야 될 미래고요. 또 함께 해야 될 미래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종목은 너무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힘들어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적당선에서 매도를 하시고 나중에 회사가 개선되는 거 보고 접근하시는 전략도 좋거든요. 그러면 그 가격대가 어떻게 되느냐? 정말 다행인 게 하나 있습니다. 시청자님 19,600원이 평단이시잖아요. 19,800원의 저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9,800원은 전 전략 매도 의견 한번 드릴게요. 왜냐하면 더 갈 수 있어요. 더 가서 25,000원까지는 갈 수 있거든요. 종목 자체는. 근데 그 악성 매물을 소화하면서 가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적정가는 한 25,000원 정도 되는데 19,800원에 우선은 매도하시고 좀 마음을 편안하게 가져가시거나 아니면은 물량을 좀 확 줄여 놓으시거나 이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목표가는 19,800원 제시 드리고요. 손절가는 9,900원 제시 드리는데 이제 우리 리오프닝 수혜주들 이야기 나올 만큼 이제 어느 정도 다시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제 기관 투자나 이런 것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기관 사업 투자나. 네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 돌아설 건데 좀 아쉬움을 뒤로 하고 19,800원에 비중을 확 줄이자. 그리고 24,000원에는 전략 매도하자. 이런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너무 이렇게 세심하게 찾고 해드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원래 저도 가끔 그런 거거든요. 딱 일목요연하게 한 자리만 드리면 되지 이렇게 하는데 주식은요. 정말 우리 돈 벌기 정말 힘들잖아요. 그죠? 근데 주식으로 돈 잃으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그래도 짜서 수익이라도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마음까지 가는 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의 마음이지 않을까. 그리고 또 그게 또 하나의 전략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또 다음 시청자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시청자님 보유하고 계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세원이고요. 네. 6,700원에 15%요. 세원이고 6,700원에 15%요. 6,700원에 비중 15%. 세원 뭐 들어가기는 특별한 이유 있으십니까? 오래됐습니다. 한참 올라갈 때 잡아놓으니까 네네. 단가도 높고 그때는 또 삼성에 납품한다고 잘한다고 해서 잡은 지가 근데 1년이 넘어버렸네요. 네, 사실은 세원의 가장 기본은 이제 2차 전지 부품 업체로서 좀 두각을 받았었고 자동차 업체로 두각을 받다가
최근에 이제 자동차 부품 공급 난항이 있었잖아요. 그죠? 전기차로 가게 네. 되면서 자동차 부품 공급 난항과 함께 주가가 2차전지 종목들과 함께 하락을 쭉 했습니다. 근데 언제든지 부족 현상은 시간이 지나면 해소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해소되는 국면 속에서 다시 실적 턴어라운드와 함께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회사 자체는 자본이 짱짱합니다. 자본이 한 1,400억 정도 있기 때문에 이 회사가 뭐 쉽게 무너지거나 혹은 리스크가 있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이 이제는 좀 저평가 국면에 들어가 있기도 해요. 자본 1,400억 정도 되는데 시총이 1,357억이에요. 그럼 PBR이 1 이내로 내려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은 좀 가슴이 이게 좋은 얘기가 아닐 수도 있겠네요. 그죠? 워낙 높은 자리에 계시니까. 근데 그래도 하나의 마음 편한 부분은 지금은 떨어지는 걸 고민할 자리는 아니다. 오히려 이제는 기대해 볼 자리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회사의 가치로 봤을 때는 제가 볼 때는 한 2천억까지 가 있는 것도 무난하고요. 한 2,500억까지도 무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현재 시총이 한 1,400억 기준으로 해서 50% 정도 상승 여력이 더 보입니다. 그러면 딱 6,000원 정도가 돼요. 그러면 6,000원 정도의 저항이 많아 보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5,900원에서 6,000원 사이에서 물량을 조금 줄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혹시 지금 추가 매수는 안 될까요? 만약에 추가 매수하신 추가 매수 자리는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시총이 1,350억이니까요. 오히려 한 3,900원 이하에서는 5% 정도 추가 매수하셔가지고 평단을 한 5,900원 정도에 맞춰놓으시면 5,900원에 전량 매도 의견 좀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900원 이하 전략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게 종목이 좋아도 이 악성 매물이 많은 자리는 참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제가 좀 체크해드리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시청자분들이 지금 질문 주시고 계시는데 제가 또 바로 다음 시청자분 함께 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지금 문자로를 바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지금 문자도 많이 보내주시고 계셔가지고 종목 문자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맥스트라는 종목 보내주셨네요. 맥스트 같은 경우 52,200원에 비중 20% 이렇게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요즘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메타버스가 대세입니다. 이제 AR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 업체인데 그 결국은 AR이라든지 VR 우리가 실시간으로 정말 좀 많이 편의를 갖기 위해서 그리고 또 재미를 갖기 위해서 갖고 있는 핵심 기술들입니다. AR은 이제 증강현실이라고 해서 어떤 거냐면 여기에 이제 어떤 우리 현실 세계에다가 어떠한 그 포켓몬을 놓거나 아니면 어떠한 그런 제3의 인물을 놨을 때 영상으로 구현해줄 수 있는 기술, 증강, 현실에 어떤 넓혀서 증강한다라는 표현의 증강현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회사는 근데 이제 신성장 기업입니다. 미래에 대한 가치를 보고 지금 투자를 해야 되는 회사인데 자산이 한 186억 정도 있고요. 부채 30억, 자본 155억으로 앞으로 이제 기대에 대한 부분이 더 센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출액은 거의 없습니다. 아직은. 현재 시총이 한 4,268억인데 52,200원. 나쁘지는 않습니다. 52,200원이면 저는 근데 한 번은 매도하셨다가 시총이 이제 5천억 구간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전 자리에 저는 매도했으면 좋겠어요. 매도하셨다 다시 접근하신 전략이 좋지 않을까. 맥스트 기준으로 제가 볼 때는 한 3천억 밑에 사면은 큰 수익 날 수 있는데 5천억은 좀 저항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본전 매도 전략 좀 제시드리겠고요. 손절 라인은 41,000원 제시드리겠는데 조금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떨어질 때, 하락할 때 기회를 보는 게 좋다. 지금 추격 매수하는 종목은 아니다. 본질의 가치 대비 이렇게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음 종목 또 함께 보도록 하겠는데요. 우리가 항상 시장에서 이제 트렌드한 종목들 많이 좀 보고 있는데, 전화 시청자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보유하고 있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예, 안랩인데요. 네, 182,000원에 샀거든요. 182,000원에 비중은 어떻게 예, 되십니까? 5%. 비중 5%. 네. 이 종목 접근하게 된 특별한 이유 있으십니까? 이번에 안철수 네. 총리설 때문에 잠깐 몰랐을 때 네, 네. 잘못 들어가가지고요. 네. 네. 일단은 이걸 이제 잘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그 안랩은 어떻게 보면 회사는 정말 좋습니다. 왜냐하면 국내 보안에 제대로 된 핵심 기술을 갖고 있는 나라가 몇 없어요. 일본도 제대로 없거든요.
우리나라도 안넷 같은 경우도 일본에서 팔라고 했는데도 일본이래 미국에서 팔라고 했는데도 안 팔고 버텼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정보 보안으로서는 어떤 안정적 위치를 좀 보유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애국한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이제 그 본질의 가치와 다르게 이제 정치 테마나 혹은 다른 이슈로 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일부 조정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회사 자체가 좋다라는 건 뭐냐면 회사가 좋아지면 주가는 또 반등할 수 있다라는 부분 참고하시면 좋은데, 현재 이 회사가 돈이 자본이 한 2,500억 정도 있습니다. 부채는 한 800억밖에 없기 때문에 운영을 좀 잘 해놨어요. 그리고 영업이익이 작년도에 한 230억 정도 났습니다. 그럼 적정 가치를 계산했을 경우에 만약에 이 회사가 이제 300억씩의 영업이익을 난다라고 했을 경우 이 회사는 제가 볼 때는 한 맥시멈 기준으로 봤을 때는 8배, 한 2조까지는 갈 수가 있고, 만약에 정 안 돼, 800억이니까요. 300억이니까. 근데 그렇게까지 가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2,400억이니까. 제가 볼 때는, 정정할게요. 2,400원. 제가 볼 때는 다시 한번 타이밍을 노리는 게 좋습니다. 어떻게 노리냐? 지금 18만 원, 2천 원에는 항상 매도로 걸어 놓으셔야 돼요, 그냥. 그 이상의 기대치를 바라볼 수는 없을 것 같고, 만약 추가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은 이 종목이 지금 10만 원대 지지대가 좀 보여요. 그러면 여기서 5%를 더, 그러니까 없으신 분들은 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있는 관점에서는 물을 좀 9만 원, 10만 원대는 매수를 하셔서 본전 탈출 노력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만 원 밑에 9만 원대에서는 한 번 정도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다. 그 구간에서 물을 타셔서 최종적으로 제가 볼 때는 한 12만 5천 원 정도에는 매도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자리 18만 2천 원에 항상 매도를 놓으시고, 그다음에 9만 원 언저리에서는 매수를 한번 5% 더 하셔가지고 12만 5천 원에서 13만 원 사이에는 전량 매도 의견 이렇게 드릴 것 같습니다. 근데 회사 자체는 지속적으로 성장하니까요. 예, 너무 걱정하진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매일 매도 걸어놔야 되나요? 예, 매일 매도 걸어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네, 또 성공 투자 되시길 바라겠고요. 네, 다음 시청자분 한 번 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아유, 수고 많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보유하고 있으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대주전자 제로요. 10만 800원에 15%요. 네, 10만 800원에 비중 15%. 대주전자 재료는 2차전지로 접근하신 거죠? 예. 네, 2차전지 관련해가지고 첫 번째 모멘텀이 있고요. 두 번째는 디스플레이 관련해서 블루 디스플레이 관련해서 색깔을 내는 그 원료 관련된 이슈가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함께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예. 10만 800원에 매수하셨는데 적정 시총 기준으로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한 2조까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한 12만 원까지는 여력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제가 12만 원까지 제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예. 손절 라인은 8만 원 제시드리겠는데 차트 돌아섰잖아요. 그죠? 요즘에 2차전지 예. 좋고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12만 원까지 보시면 좋으실 것 같다. 이렇게 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뭐 한 5월 달까지 기다리면 돼요. 네, 5월 달까지 딱 보시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참고하시면 좋으실 예. 것 같아요. 네. 아이고,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예. 네. 좋은 하루 되시고. 예. 네, 감사합니다. 2차전지가 딱 5월 달이에요. 기가 막히게 또 계산하신 거 아니신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많은 종목들 함께 했는데 이제 AS와 그 다음에 또 종목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종목 한번 볼게요.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종목은 풍강이라는 종목 말씀드렸습니다. 딱 말씀드리자마자 그냥 쭉 올라갔어요. 그죠? 10.47%까지 상승을 했고 어떤 당일날은 바로 갭 띄워서 8%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좋은 종목은 편안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제가 S1이라는 종목도 말씀을 드렸었죠. 큰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또 5.74%까지도 좀 상승을 하면서 시장 대비 아웃퍼포밍 했다. 저번 주 종목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고요. 이번 주 종목도 세트를 준비했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수 있는 종목일 수도 있는데 세진TS라는 종목입니다. 자, 세진TS 같은 경우에 일단은 LED, LCD용 광기능성 필름을 주요 부품으로 하는 제품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부품들에 대한 생산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는 디스플레이가 눈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정말 많은 부분들이 디스플레이 통해 구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주요 고객사를 주목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주요 고객사가 삼성전자와 LG 디스플레이입니다. 디스플레이 어떠한 쌍두마차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회사가 안전해야 되죠. 요즘에 우리 이번에 감사보고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감사보고서 안 나오면 얼마나 힘듭니까? 회사가 정말 돈도 많아야 되고 또 혹은
또 영업이익을 이제 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되는데 유보율 자체가 1000% 이상입니다. 유보율이 충분히 있어서 회사의 안정성이 있고 그다음에 부채가 없습니다. 부채가 10% 이하의 또 안정적인 흑자를 만들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주목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차트상으로 보게 되면 지금 바닥에서 턴어라운드 하고 있는 국면입니다. 4,400원 정도 구간까지는 부담이 없다. 지금 횡보하고 21선 돌려놓으면서 차트 만들어지고 있죠. 그다음에 목표가는 6,400원까지 좀 제시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 라인은 3,900원인데 지금 이제 차트가 부담이 없어서 좀 가지고 왔다. 이거 좀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그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종목인 것 같아요. 좀 내려오면 항상 기회를 주는 종목인데 S24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많이 좀 들어보신 종목일 거예요. S24 같은 경우는 바닥에서 또 올라오는 종목인데 온라인 도서 유통 및 그다음에 티켓 예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업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지난해 배당금이 200원이었어요. 배당금 200원이라는 게 참 매력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전에서 많은 밑에는 다 2% 이상의 배당 수익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죠. 그런 부분에서도 메리트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리오프닝 수혜주들 이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실적이 받쳐주는데 리오프닝 수혜주들이 많이 없습니다. 근데 이거는 실적도 기대가 될 수 있는 공연 예매 서비스, 리오프닝 수혜주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들도 주목해서 보실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온라인 도서와 리오프닝 이 두 가지 모멘텀을 갖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흐름 상황에서 볼 때는 차트 그림적인 봤을 때 이 종목도 이제 21선 하면서 찔끔찔끔 올라오고 있습니다. 충분히 조정을 받고 이제는 돌아서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8,500원 이하에서는 매수 타이밍 가능하시고요. 12,000원 부근에서는 강력 매도 의견 좀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는 7,200원 제시드리고요. 언제나 또 좋은 성과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항상 공부하라 하는데 정말 이제 제가 공부를 한번 또 함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는데 매주 일요일 제가 이제 또 지금 급등하는 종목은 무엇인가라는 내용으로 맵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후 8시부터 9시까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강의를 통해서 또 실시간으로 오늘 공부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저희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항상 제일 좋아하는 시를 하나 말씀드리면서 시작해볼까 합니다. 도종환 씨의 흔들리며 피는 꽃인데 흔들리지 않으며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모든 꽃들은 다 흔들리며 피었나니. 여러분들 정말 많이 힘드실 텐데요. 중심 잡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힘든 거는 큰 미래에서 큰 수익을 보기 위한 고통이라 생각하시고 저랑 함께 이 고통을 잘 이겨내서 활짝 만개한 꽃을 피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것은 제 정신 강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목계지덕이다 라는 얘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많이 힘드시죠? 근데 저는 항상 너무 힘들 때 가끔 목계지덕이라는 단어를 쓰고 시작을 합니다. 자, 목계지덕. 제가 오늘 이 이야기만 딱 드려도 정말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나무로 만든 닭이에요. 저도 정말 너무 힘들고 지칠 때는 어느 때는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근데 그때 항상 참고 견뎌서 내가 정말 단단한 닭이 돼서 최고의 투개가 돼서 우승을 하고 최고의 투개 돼서 나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힘을 드려야지는 생각으로 버티고 있는데 그때 이제 그 목계지덕을 왜 제가 얘기를 하냐면 너무나 와닿아서 그렇습니다. 장자 달생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최고의 투개는요 나무닭이란 얘기인데 자신의 교만함과 상대로 인한 조급함을 버리고 마음의 평정심을 찾고 반복된 훈련을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무슨 말이냐면 일단 사람은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인 게 요즘에도 저는 항상 배우는 마음으로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만함을 갖지 말고 정말 제가 늘 얘기하죠. 초등학생의 관점, 중학생의 관점으로 시장을 바라보셔라. 제가 크루드 200달러 갈 때 제가 초등학생 관점으로 보면 120달러가 넘어가면 팔 거예요. 근데도 교만함은 뭐예요? 계속 갈 거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버리고 그다음에 상대로 인한 조급함도 버려야 되는 게 뭐냐면 주변은요. 항상 내 편인 것 같지만 정말 시끄럽습니다. 그 소리를 이겨내고 버텨야지만 또 성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상대로 인한 조급함도 버리고 그다음에 뭘 해야 돼요? 마음의 평정심을 얻어야 됩니다. 평정심은 뭐냐? 결국은 이런 일들이 반복되기 전에 내가 중심을 잡아야지 그렇게 해야지만 결국은 성공할 수 있고 주식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늘 우는 사람, 늘 힘들다고 하는 사람한테 그 기운이 안 돌아와요. 제가 주변에 보니까 나 힘들어, 나 어려워 그런 사람들이 성공하는 케이스는 못 봤어요. 늘 난 될 수 있어, 난 할 수 있어. 이 고통이 결국은 여러분들에게 희망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여러분들도 빛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마셔라. 목깨지덕이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주시장을 가지셔라. 그래서 교만함을 버리고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명확한 기준,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중심, 그리고 기계적 매매를 하게 되면 그리고 되새긴다면 분명히 여러분들은 잘 될 겁니다. 그리고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잘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트렌드 분석이나 증권 기초 교육도 중요한데 오늘 제가 시장에 대한 교육까지만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할게요. 제가 딱 5문제 여러분들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이퍼링에 대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죠.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게 시장과도 관련이 있어요. 자, 정답은 1번인데 폭이 점점 가늘어진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양적 하나 좋지 점진적 축소인데 제가 그때 그랬어요. 3,200포인트 넘어갈 때 전 지수 빠진다라고 얘기했어요. 돈을 회수하는데 어떻게 지수가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꿈을 바라볼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주식시장은 막 4,000포인트, 5,000포인트 가는데 제가 지수 빠진다고 하니까 듣기 싫으셨죠. 근데 제가 돈을 회수하는 상황에서 그러면 제가 큰 종목들이 안 간다라고 말씀드렸죠. 작은 돈 종목들 중에 순환매 간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왜? 초등학교 관점, 중학교 관점에서 보시라고요. 이제는 작은 종목 중에 옥석 가리기 쉬워. 오히려 시총이 2,000억 밑에 기업들이나 5,000억 밑에 기업들 중에서 1조 갈 기업들이 탄생하기 훨씬 쉽죠. 왜? 500조 기업이 600조가 하려면 20%만 가도 100조가 필요해요. 그런 자금이 시장에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3,000억, 5,000억짜리 중에 5,000억에서 1조 가려면 5,000억만 필요하잖아요. 그런 기업들에 대한 신기업의 탄생이 예고되는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기본의 지식의 룰에 맞춰서 움직이시면 좋죠. 그러면서 요즘 얘기가 나오는 게 뭐냐면 이제 너무 힘들었잖아요. 우리 마스크 같은 경우 다 하이력 마스크잖아요. 그러니까 목숨과 관련됐을 때 우리가 지금 당장 급할 때는요. 환경이 안 보여요. 왜? 지금 당장 이거를 방어해야 되고 해야 되니까 커피숍에서도 일회용 커피숍 주잖아요. 커피잔. 근데 지금부터는 뭐예요? 다시 어느 정도 만연해지고 이제 면역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그 커피숍에서도 일회용 마스크, 일회용 커피숍을 쓰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슈가 되잖아요. 다시 뭘로 강화되는 거예요? 결국 전기차로 왜 넘어갔냐는 거죠. 지구라는 그 땅에서 결국은 환경이 어느 정도는 유지가 돼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ESG가 나오는 거죠. 우리나라처럼 물적 분할 많이 하는 나라는 없잖아요. 물적 분할도 어떻게 보면 사회적 책임이거든요. 물적 분할이란 건 쪼갠 다음에 그걸 또 상장시키지 말는데 상장까지 시켜버리니까 손해를 보게 되는데 그래서 어떤 게 나와요? 그럼 주가가 안 가잖아요. LG화학 같은 경우 LG이노베이션 분사되고 나서 정정할게요. LG 에너지솔루션 분사되고 나서 LG화학은 좀 약세가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만들어진다라는 얘기죠. 자, 워렌 버핏 지수 같은 경우도 제가 시장에서 그랬잖아요. 100% GDP. 우리나라가 GDP가 시가총액에 대해서 이루어지게 됐을 경우에 우리가 버는 돈보다 시장에서 버는 돈이 더 작다라고 하면 리스크가 되니까 이거 비교하는 건 꼭 해보자. 그런 얘기 드리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구리 가격은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자, 마지막 이거는 아시자. 제가 마지막 질문입니다. 우리나라 시총에도 제일 높은 순서는 이거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네이버, 카카오. 그럼 여기 하나 빠진 게 있어요. 2등. 요거 질문 한번 드릴게요. 그쵸? LG에너지솔루션 2차 전지 환경에 대한 이슈까지도 나온 거죠. 그래서 아까 전에 ESG가 뭐였습니까? 환경, 사회, 그다음에 가버먼트. 어떻게 보면은 가버넌스, 지배구조죠. 가버넌스죠. 그런 이슈까지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공부와 함께 단순히 차트만 이야기 드리지 않고 정말 자신감 있게 목깨지덕이란 마음과 완벽한 지식과 완벽한 테크닉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서 여러분들의 수익을 언제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의 수익은요. 흔들리지 않는 중심에서 시작됩니다. 제 베스트 스탁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모든 주식들이 베스트 스탁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황금 주식의 명쾌한 타이밍 황주명이었습니다. 성투자 되십시오. 감사합니다.